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교실. 어머, 선이 좀 꼬였어. 오랜만에 교실. 잠시만요. 선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후. 잘 안 보일까봐 약간은 그러니까 좀 각도 조절해야겠네요. 이거 혼자 하는 이 중소기업은 이런 단점이 있네요. 이 중소기업이어서 혼자 세팅하다 보니까 약간은 어색한 부분도 좀 있는데, 오케이. 자, 지금 오랜만에 교실에서 찍는데 그 이유는 바빠서 어떻게든 더 많은 영상을 찍으려고 시간을 쪼개서 찍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천체를 좀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앞에 계산 문제들은 솔직히 말로 이번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앞에 거 중에 좀 덜 중요한 거 같아서 쟤는 좀 빼고 천체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체 2점짜리를 딱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0번까지가 우리 이번 시험 범위라서 별의 특성과 H활동, 그리고 사실 별의 진화 중에서도 태양 정도의 질량에 해당하는 그 내용까지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 때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우겠죠. 뭐 썸네일 할 게 없네요. 여기는 썸네일 뭐하지? 좀 약간 정신 나간 거 오랜만에 하고 싶은데. 오케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따가 쓰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갑시다. 1번부터. 이래놓고 또 마이크 꺼져 있으면 슬프니까 빨리 한번 확인하고. 준비 운동이 기네요. 가겠습니다. 자, 2점짜리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5, 2, 3, 4 5, 2, 3, 4 갑시다. 자, 1번 그림은 흑체 A와 B의 플랑크 곡선인데요. 보니까 이 플랑크 곡선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였죠? 바로 표면 온도였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 표면 온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냐면은 그 별 같은 경우는 구형 흑체로 가정을 해놓고, 이 흑체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 내부 온도 아니고 이 표면 온도의 특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플랑크 곡선을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사실 이번 중간고사 범위 그리고 오늘 다루는 영상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얘의 개념을 지금 빠삭하게 해놓으셔야 뒤에서 우리가 플랑크 곡선의 심화 내용들을 다룰 때 굉장히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A, B 어떤 특징이 있죠? 람다 맥스가 지금 A는 람다 맥스 제일 높은 에너지 갖고 있는 A의 람다 맥스는 요쯤에 찍히고 있습니다. A의 람다 맥스죠. B의 람다 맥스는 제일 높은 에너지가 찍히는 곳의 파장 여기니까, 둘 중에 파장이 짧은 거는 람다 맥스는 A, B 중에 누가 짧냐면은 A가 짧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람다 맥스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오히려 표면 온도가 높은 친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흑체 AB 플랑크 곡선인데, 또 이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걸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런지? 그렇죠. 이 아래 면적 같은 경우는 시그마 t의 4제곱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표면 온도가 높은 A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래 면적도 굉장히 높게 많이 색칠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B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 낮으니까 이 아래 면적도, 즉 시그마 t의 4제곱도 상당히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근거를 모두 다 말씀을 해주셔야 완벽한 풀이가 됩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즉 람다 맥스는 누가 더 짧죠? A가 짧다 읽어주시면 되고, 표면 온도는 그래서 A가 더 높은 거 맞고요. 단위 시간 내 단위 면적당 방출한 복사 에너지, 이거 뭡니까? 이걸 진짜 잘 봐야 돼. 이걸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시그마 t 4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A가 B보다 당연히 표면도 높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만약에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 삭제되고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이제는 단위 면적이 아니고 전체 면적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니까, 이 시그마 t 4제곱에 전체 면적인 4파이 r제곱을 곱해준, 즉 광도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해놓으셔야 돼. 이 말이, 즉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온도에만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은 온도뿐만 아니라 반지름까지 고려해줘야 되는 광도라는 친구냐가 달라진다고.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요 말이 있냐 없냐를 기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태양의 스펙트럼입니다. 태양에 대한 물리량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은 표면 온도 5800켈빈, 약 G2 등급이고 광도 계급은 5. 그리고 색지수 좀 이따죠. 그냥 보면서 합시다. 여기 있죠.
그래서 G형이기 때문에 노란색 별이에요. 노란색 별이고 또 마찬가지로 색지수는 약 0.6. 최소한 0.6이 안 이루어지면은 OBAF, GKM 중에 A가 0이기 때문에 표면온도가 낮은 G형 같은 경우는 최소한 색지수가 양수다 정도 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약 5 정도고요. 현재 나이는 50억 살이고 수명은 약 100억 살입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지금 보시니까 보라색에서 빨간색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은 어디로 가면 길어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면 높아지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이 그림 같은 경우 그라데이션에 선이 먹혀 있는 바로 선 스펙트럼이죠. 흡수선 스펙트럼이고요. 흡수선 스펙트럼. 검은색 선 같은 경우는 태양의 대기를 구성한 기체가 바로 잡아먹기 때문에 형성하는 거고, 별의 반지름이 만약 태양과 같다면 태양과 동일한 스펙트럼이 관측되나요? 자, 요거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반성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종의 강아지랑 초콜릿 같은 걸 했어요. 완전 관련 없는 거예요. 반지름과 스펙트럼, 반지름이 같다고 잘 생각해보세요. 반지름이 같다고 해서 태양과 스펙트럼이 동일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 관련 없는 것들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거니까 이런 거에 낚이시면 하수다, 안 된다. 자, 그림은 주계열성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체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치트키라 그랬죠. 어떤 치트키? 하나 크면 다 커. 그죠?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하나 크면 다 커 였잖아요. 하나 크면 다 커. 뭐 온도 높으면은 광도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여기 있는 M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 M, 매그니튜드가 아니고 매스예요. 질량 M이고요. 진화 속도도 빠르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수명은 짧고, 이게 치트키로서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B필터, V필터 통과하는 파장 효과가 나타난 것인데요. 자, A별, B별 중에 제가 이거는 이 그림 그대로 우리 필기노트에서 개념 강의에서 색지수 설명할 때 썼던 그 그림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죠? 완전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해드릴게요. 처음이니까. A별, B별 중에 지금 어떤 별의 표면도가 높죠? 어떤 별의 표면도가 높죠? 당연히 A별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람다맥스가 A별은 여기 짧은 파장에 찍히는 거에 비해서 B별은 람다맥스가 좀 길기 때문에 람다맥스가 짧은 친구가 표면 온도가 높은 겁니다. 반대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어떤 걸로 통해서 알 수 있죠?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실제로 이 A별 아래 면적의 플랑크 곡선 아래 면적이 이 B별 면적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표면 온도는 그래서 A가 더 높은 게 정답이고요. A는 V필터로 관측한 등급이 더 큰지. 자, 보세요. A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 근데 A는 B필터로 보면 요만큼 에너지가 들어오고, V필터로 보면은 요만큼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지? 그러면은 실제 들어오는 에너지량 자체는 B필터로 보는 게 V필터보다 더 많이 들어오지만, 등급은 반대라고 그랬죠. B필터 등급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얘가 등급이 좀 낮게 나오고, V필터는 에너지가 더 적게 들어오니까 등급이 오히려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는 V필터로 관측한 등급이 더 이렇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 괜찮죠? 천천히 하시면 된다. B는 A보다 파란색 빛을 많이 방출하냐? 지금 표면 온도 자체가 A가 훨씬 높은데, 그러면은 푸른색 같은 경우는 A 쪽에 좀 더 많고요. 붉은색 같은 경우는 B 쪽에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짧은 파장, 즉 온도가 높은 쪽일수록 푸른색을 띠고요. 또 온도가 낮은 쪽일수록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반대로 그랬네. 어쨌든 뭔 얘기인지 알죠? 푸른색일수록 온도가 높고요. 붉은색일수록 온도가 낮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은 개념 강의 보고 오셔라. 자, 4번 가나다의 색과 강도인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량들을 줄 때 이 부분 꿀팁 드리면, 우리가 결국에 쓸 식은 L은 R제곱 곱하기 T 4제곱이라는 식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모든 물리량이 L 혹은 R 혹은 T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정보가 L, R, T 중에 뭐랑 관련이 있는 건지를 미리 교통정리하고 시작하시면 좋다. 색은 뭐에 대한 정보죠? 그렇지. T에 대한 정보시고, L, 광도 같은 경우 L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당연히 R에 대한 정보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표면 온도 높은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봅시다. 자, O, B, A, F 따라 읽으셔야지. G, K, M이고, 여기가 백색, 그리고 아니지, A형이 백색이고 청백, 황적 이렇게 해놓고, B는 청백색, F는 황백색, K는 황과 적색을 합친 거니까 주황색, 이렇게 외워주시면 금방 외웁니다. 제일 지금 밝은 색깔, 제일 온도가 높은 색은 온도에 대한 정보니까 백색이죠. 흰색, 이게 1위. 그 다음이 황색 2위, 그 다음에 적색, 이게 3위. 이렇게 되는 거죠. 광도 순서 같은 경우 1위, 2위, 3위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푸는 센스인데, 뭐에 눈이 딱 가죠? 저는 나의 눈이 갑니다. 왜? 두 인자 중에
1등인데 제일 밝은데 오히려 표면도는 제일 낮다는 거. 이 양쪽 극단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뭔 얘기인가요? 광도는 엄청 높아. 1등이야. 제일 밝아. 제일 밝으신데 표면도는 제일 낮아. 광도는 제일 밝으신데 표면도는 제일 낮아. 그 말은 뭘까요? 이 R이 겁나리 커져줘야 광도가 엄청나게 커져겠구나. 얘가 굉장히 반지름이 큰 친구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뽑아내고 가볼게요. 자, 중성수소수선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제일 세다 그랬죠? 이거는 개념류이죠. 개념. 중성수소수선이 센 친구는 바로 이 A형부터 나열된 그 알파벳 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성수소수선 같은 경우는 A형, 즉 백색, 흰색. A형에 대한 물리량 한 번 더 복습해볼까요? A형에 대한 물리량 모두 외워주셔야 되는데 표면온도 1000켈빈. 백색의 A제로형이자 색지수는 0이고요. 또 중성수소수선의 색이 제일 강하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제일 강할까? 바로 이 흰색별, 즉 A제로형인 다에서 가장 강할 수밖에 없다. 땡. 반지름 나가 가장 클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량 얘는 뭘까요? 지금 얘는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즉 1제곱미터당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니까 얘는 시그마 T 4제곱만 고려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심플하게 표면 온도 제일 큰 친구가 이 양이 제일 많을 거예요. 즉 1위를 달리고 있는 바로 다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문제에서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을 지워서 냈습니다.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이 단위 면적이 아니고 전체 면적인 4파이 R제곱을 고려해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다 고려한 광도를 고려하라는 거고 이 말 자체를 해석해드리면 에너지의 단위, 줄, 단위 시간, 퍼세크 그래서 광도 단위가 줄 퍼세크 이 별이라는 구형의 흑체가 매 초당 내는 에너지량이랑 광도의 정의가 바로 이 단위에 나와 있는 말인 거죠.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면 뭐가 제일 많다 해야 되죠? 광도 제일 큰, 나가 제일 많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겠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5번 가겠습니다. 자, 5, 2, 1, 3 5, 2, 1, 3인데 자, 5번 여러 가지 분광형을 여러 별의 분광형 나타냈다. 이거 외워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네. 절대 아닙니다. 자, 분광형 한번 외워볼까요? 분광형은 LRT 중에 표면 온도에 관련된 정보죠. O, B, A, F, G, K, M 안 외우면 못 풀어요. O, B 1위 A, F, G, K, M 순위가 이렇게 되네요. 1등부터 4등까지. 자, 가봅시다. 배틀기어는 붉은색 별이냐? 자, 붉은색은 M형이죠. M형인가요? 그죠, M형이네요. 붉은색 별 맞고요. 표면 온도는 리겔이 높냐? 리겔이 2등. 시리우스는 어디 갔어? 아니야, 뭐래. 리겔이 1등이네요. 쏘리. 리겔이 1등이고 시리우스 A가 2등이네요. 그러니까 리겔이 제일 높다. 그죠? 네 별 중 태양의 표면 온도랑 가장 비슷한 태양은 G2형이죠. 그러니까 G2 바로 센타우루스 A다. 그죠? 태양에 대한 물리량, A0에 대한 물리량 다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림은 반지름 R, 표면온도 T인 별에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량 얘는 그러면 뭘까요?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바로 시그마 T 4제곱이라는 거죠. 만약에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이란 말이 삭제돼.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이라면 이게 E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죠? 그렇지. L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제 좀 할만하죠. 이 개념 지금 똑바로 안 잡아놓으시면은 기말고사 범위 즉 3점 문제들 푸실 때 여러분들 진짜 눈물 흘리십니다. 자, E는 R이 큰 별. 자, 지금 E는 시그마 T 4제곱인데 R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랑 초콜릿이 아무 관련 없어요. 자, R이 같을 때, R가 같을 때 반지름가 말이 좀 이상하네요. R이 같을 때 T가 높은 별수 광도가 크냐 한번 보세요. 광도식은 R제곱 T 4제곱에 비례하는데 지금 뭐가 같다 했어요? R이 같다. 얘를 같게 했어. 그럼 T가 커집니다. T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L 광도도 좌변도 커져야지. 그래서 광도 크다. 정답. 뭐가 어려워요? 개념 공부 똑바로 하시면 다 풀린다. 광도는 묶어주시고 R의 변화율에 큰 영향을 받나요? 자, 지금 R은 제곱이고 R은 제곱수로 커지고 어디 갔어? 제곱수로 커지고 T는 4제곱수로 커지는데 그럼 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T의 변화율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쑥쑥 풀립니다. 이건 개념돼 있으면 진짜 쑥쑥 풀려요. 자, 물리량 가나를 기준으로 작성한 HR도. 자, HR도는 L, R, T 중에 어떤 것들을 축으로 삼고 있죠? 가로축에는 T, 세로축에는 L. 근데 재밌는 거는 T가 어디로 가면 커져요? 왼쪽으로 가면 T가 커지게 기술하고 L은 어디로 가면 위로 가면 커지게 기술한다. 대신에 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물리량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파장이라던가 표면 온도라던가 색이라던가 미안해요. HR도로 보면서 얘기해드려야지. 자, 표면 온도로 분광형이라던가 표면 온도라던가 람다 맥스라던가 색지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Y축 같은 경우는 광도뿐만 아니라 절대 등급이 들어갈 수도 있다.
대신 광도는 위로 가면 커지지만 절대 등급 아래로 가면 커지는 거. 그리고 이 각각의 인자들도 커지는 방향성, 그리고 0이 되는 기준점도 다르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딱 봐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좀 주결성인 것 같고, 그죠? 여기는 약간 거성류들인 것 같고, 그죠? 여기는 아마 백색 외성류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보여줘야죠. 가볼게요. 표면 온도는 가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X축에 들어갈 수 있죠. 광도는 나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가 색지수라면, 그죠? 색지수라면 기역으로 가면,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값이 감소하냐? 자, 색지수는 기준이 뭐죠? 그렇지. A0형 얘가 색지수가 0이었어요. 1000켈빈짜리. 그러면은 색지수는 어디로 가면은 커지죠? 여기가 예를 들면 A0가 여기라고 해봅시다. 대충 요 정도. 그러면 여기가 0이에요. 축이. 여기가 0 값을 가는데 색지수가.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색지수는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작아집니다. 여기 음수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작아지니까 음수고,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색지수가 양수가 된다라는 거. 왜요? 개념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색지수라면 기역 방향으로 갈수록 값이 증가하는 거죠. 오히려 양수 값이 되니까. 자, 나가 절대 등급이라면 니은 방향으로, 이게 절대 등급입니다. 그러면 니은 방향은 위로 가는 건데 오히려 절대 등급 아래로 가면서 등급이 커집니다. 그래서 증가한다. 아니고 감소죠. 니은 방향, 즉 위로 가면은 오히려 감소하는 거죠. 개념만 알고 있으면 진짜 쑥쑥 풀립니다. 개념 공부를 그만큼 중요하게 똑바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가나다의 분광형과 광도 계급인데요. 자, 분광형 같은 경우 무슨 정보를 주는 거죠? T 정보를 주는 거죠. 광도 계급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개념 공부를 정말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얘의 그 의도 자체는 표면 온도를 고정했을 때 분광형이 같아도잖아요. 표면 온도를 고정시켰을 때 별의 반지름이 다르면, 즉 표면 온도를 고정시켰을 때 T를 고정시켰을 때 L을 위로 올렸더니 점점 큰 별들이 보이더라. 즉 얘는 T가 일정할 때 L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R이 커지는 걸 보고 싶은 게 광도 계급의 그 연구 의의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광도 계급이라는 거를 써먹고 싶으면은 어떤 친구들끼리 비교만 해야 된다는 거죠? A0 형인 얘네 둘끼리만 사실은 실질적인 광도 계급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애초에 여러분이 가랑 나의 차이점과 나랑 나의 차이점을 광도 계급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광도 계급을 써먹으려면 분광형이 같아도라는 이 조건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여러분 입맛대로 조건 안 보고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근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광도 계급의 1, 3, 5, 7 홀수 번째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1번이 초거성, 3번이 거성, 5번이 주결성. 주결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7번이 백색 외성이라는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웠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1번은 이 친구 초거성 반지름이 겁나리 큰 친구라는 거 알 수 있고요. 5번들인 얘네들은 주계열성이라는 거. 그리고 또 주계열성 여러분들이 좀 기민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얘는 치트키라 그랬어요. 치트키. 그래서 하나 크면 다 커. 하나 크면 다 커. 무조건 얘가 등장할 겁니다. 자, 표면온도 한번 보겠습니다. O, B, A 얘가 1등이죠. F, G, KM.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이 친구예요. 왜? G2형에다가 5예요. 저 뭐죠? 얘는 사실 태양과 거의 동일한 성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태양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표면 온도랑 광도 계급이 동일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가는 건 솔직히 말하면 답니다. 왜냐면 주결성이란 치트키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면 온도는 가가 높습니까? 그쵸. A0형이니까 1000켈빈이고요. 얘네들은 외운 숫자들이죠. 분광형들. A0는 1000켈빈. 그리고 G2는 5800. 그러니까 만이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광도는 나가 클까요?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치트키 써먹으라는 거죠. 나다는 둘 다 주결성입니다. 근데 표면 온도는 A0형인 다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가 L도 크고, 즉 광도도 크고, 지금 천천히 갈게요. 표면 온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클까요? L도 크고, 광도도 크고, 사이즈도 크고, 질량도 클 겁니다. 다 커요. 진화 속도도 빠를 거예요. 단 뭐만 짧다? 수명만 반대다. 얘는 수명은 짧을 겁니다. 수명은 짧은 건 됐죠? 그래서 광도는 나가 크다가 아니고 나가 작은 거죠. 그죠? 나가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질량 다 작습니다. 단 수명만 깁니다. 반지름은 가가 크냐? 가는 초고성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천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죠. 진짜 개념을 얼마나 똑바로 알고 있느냐. 5, 4, 3. 자, 5번.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인데요. 분광형에 따라서. 자,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개념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 지워놔도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4가지를 지워드렸어요. 이렇게. 자, 제일 중요한 거 어디라 그랬죠? A0 그리고 G2 이렇게 두 가지.
A0형은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 제일 중요한 물리량, G2도 그 제일 중요한 물리량 중에 하나죠. 그 지점 중에 하나죠. A0 같은 경우는 왜 A라는 첫 번째 알파벳이 붙었다? 중성수소수선이 가장 크게 등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H1, 즉 중성수소가 여기 뿅 등장하는 거죠. G2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왜? 최소한 우리가 태양이라는 별이 어느 별의 대기가 어떤 친구를 제일 많이 흡수하는지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이온화된 일각 칼슘, Ca2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즉 분광형이 OBAF 이쪽으로 가면요. 표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수소뿐만 아니라 헬륨, 중성 헬륨과 심지어 헬륨 이온화되고 있는 이런 이온화된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아주 중요하고요. 또 오히려 표면도를 낮춰주겠습니다. 낮춰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온화는 고사하고 중성 원자도 고사하고 뭐가 있습니까? 분자가 있다. 분자. 지들끼리 온도가 낮으니까 떡져가지고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됐죠? 이런 것들 분자 흡수선이 세기가 많이 있다라는 거. 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 이 정도 공부하시면 이 문제는 얼마나 쉽겠어요. H1 흡수선 같은 경우 흰색별 즉 A0형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A형의 정이고요. 태양의 스펙트럼에서는 CA2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얘는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외우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CA2는 요 정도 세기, FE2 같은 경우 요 정도 세기. 그러니까 FE1이었나요? FE2네요. 얘가 더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라는 걸 읽어주셔야 되고 사실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스펙트럼에서 H1 흡수선과 CA2 흡수선이 동일한 세기로 나타내는 별의 분광형은 F형. 이건 외울 필요 없죠. H1은 여기고 CA2는 여기인데 이 둘이 만난 교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난 여기의 분광형은 F0 아니면 G2겠지. 근데 뭐겠어요? F0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0, 1, 2, 3, 4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F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요만큼은 F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분광형이 F에 해당하냐? 정답. 답은 5번. 됐죠?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별의 집단 AD를 HR도 야 이거 딱 보인다. 제일 중요한 거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내려가는 이거 주기혈성. 그쵸? 따라 읽으셔야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거성류들인데 얘는 그냥 거성이고요. 저 위에 있는 친구는 겁나리 큰 초거성입니다. 자, 그 왼쪽 아래 처박혀 있는 거는 백색 외성이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주기혈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별들의 중심이 되는 거 바로 G2 플러스 5 바로 태양이죠. 태양이 대충 이쯤에 찍혀 있겠네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기혈성은 치트키이기 때문에 왼쪽 위로 올라가면 천천히 왼쪽으로 가면 표면도 높아지고 위로 가면 L이 커지면은 R도 커지고 M도 커집니다. 단 수명만 반대다. 오케이? 왼쪽 아래는 오른쪽 아래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거성 같은 경우는 자 태양이 플러스 5 정도입니다. 절대 등급이. 거성은 대충 라인이 0 라인에 있다. 그리고 초거성은 대충 한 마이너스 5 라인에 있다. 이 정도 감은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거성은 태양보다 몇 배 밝은 거예요? 그치. 5등급 차이 100배 밝은 거고요. 또 초거성 같은 경우는 얼마? 200 아니에요. 100배에 100배니까 10,000배 밝은 겁니다. 10,000배 밝다는 거. 이 정도 감을 잡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광도 계급까지 해보겠습니다. 초거성은 1번, 거성은 3번, 주기혈성은 5번, 백색외성은 7번. 이건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 자, A의 광도 계급은 3번인가요? A는 1번입니다. 안 외우면 틀리잖아. 이거 안 외우면 어떻게 푸실래? 얘가 1번이라는 걸 그냥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분광형이 같을 때 얘는 T가 같을 때라는 거고 이게 바로 광도 계급을 쓸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분광형이 같을 때. 오케이? 그때 반지름은 B가 크냐? 이 말을 안 쓰면 사실은 물어보기가 조금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B 같은 경우는 거성, 분광형이 같을 때니까 표면 온도를 고정시켜 놓고 당연히 그러면은 L은 R제곱과 T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반지름이 같을 때니까 분광형이 같을 때니까 T를 삭제시키고 더 위쪽에 있는 더 HR도상에서 위쪽에 있는 B 같은 경우는 광도가 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지름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 반지름은 B가 크다. 정답. 별의 평균 밀도는 D가 가장 크다. 백색 외성이 제일 크죠. 반지름은 주로 어떻게 되면 커지죠? 오른쪽 위로 가면 반지름이 커지고 왼쪽 아래로 가면 반지름이 작아져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과 밀도는 완벽하게 그 반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대략 반비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시면 밀도는 작아지고요. 왼쪽 아래로 가면 오히려 밀도는 커진다라고 보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한 어떤 추론은 아니다. 그냥 받아들이셔도 된다. 오케이.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 문제 2점에 자, 별의 광도 계급을 나타낸 겁니다. 자, 1A, 1B 나와 있습니다. 얘는 초거성입니다. 1A, 1B 왜 얘는 A, B가 나와 있나요? 밝은 초거성, 어두운 초거성 이렇게 조금 강도 차이가 약간은 작죠. 그 어두운 초거성이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큽니다. 자, 짝수만 외우면 돼요. 3번 거성입니다. 그죠?
5번 주기율성 아주 중요한 친구죠. 제일 중요한 친구들이라고 봐도 되고요. 왜냐면은 별들의 일생의 90%를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 말은 관측했을 때 별들의 90%는 주기율성에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백색 외성 7번. 요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 자, 분광형이 같을 때 지금 광도계급 쓰고 싶다는 거죠. T를 고정시켜 놨을 때 광도계급이 원해인 별은 반지름이 크냐? 얘는 초고성, 5는 주기율성. 그러니까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광도계급이 3번인 건 거성. 안 외우면 어떻게 푸실래?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고, 초고성과 주기율성의 광도 차이는 붉은색일 때 보다 묶어주시고, 파란색일 때 크냐? 자, 파란색이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죠. 여러분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쪽이 푸른색이죠. 그리고 붉은색일 때는 M형이죠. 붉은색. 근데 초고성과 주기율성이니까 1번과 5번의 차이죠. 1번은 지금 뭐 두 개가 있지만 대략 1번은 이 친구들이고 5번은 요거죠. 5번 여기입니다. 그것들의 광도 차이는 즉 Y축 간의 차이를 말을 하는 건데, 푸른색 쪽일 때는 갭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죠? 근데 확실히 온도가 낮은 붉은색 쪽으로 하니까 갭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광도 차이는 파란색일 때 오히려 작고요. 붉은색 쪽이 더 크다라는 거. 자, 2점짜리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개념만 똑바로 돼 있으면은 드르륵 다 풀립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올려드린 개념 영상 그거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쏙쏙쏙 뽑아내는지 그게 지금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개념 강의 보시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 이 천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 천체 별 여러분들 진짜 여기는 이 영상들은 보면 볼수록 점점 쉬워져요. 보면 볼수록 점점 쉬워져.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제가 아침에 5시 40분 막 이때 일어나요. 그리고 또 퇴근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학교랑 집이 멀어요.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 영상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 영상들을 출퇴근할 때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듣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상을 만약에 여러분이 자습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활용하시면은 그 1시간, 2시간 가량을 이 영상 보는데 써야 되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아니면은 지하철 같은 데서나 버스 같은 데서 보시면은, 아니면 쉬는 시간 같은데 시끄러우니까 귀 막고 그냥 영상 보는 거야. 영상 보는 거 정도 잘 하시잖아. 그렇게 재밌는 영상들 많이 보는데 왜 이 영상들 안 보는 거야? 이게 더 재밌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각종 인강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뭐 EBS 같은 경우는 그 런처를 깔아야 되잖아요. 플레이어를. 근데 그러려면 내가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 런처를 들어가서 그거 막 굉장히 또 막 복잡하잖아요. 깔고 막 가끔은 딜레이도 걸리고. 근데 여러분 막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되게 재밌는 거 막 르세라핌 뭐 이런 거 보고 막 뭐 팝송 뭐 이런 거 듣다가 그냥 솔직히 질리는 순간이 언젠가 와요. 등하교 할 때도 약간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 보고 있어도 되나? 그러면은 그냥 불꽃 지구과학 딱 쳐. 그러면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검색해가지고 천체 파트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뭐 별의 특성이죠. 내가 좀 별이 약한 것 같아. 들어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좀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재생 목록 들어가서 개념 강의만 딱 모여져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이 개념 강의들 부족한 것들 이렇게 보면서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조금 동기가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거 제 플래너랑 생활기록부 이거 찍어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약간의 또 동기부여 얻으시고, 이런 식으로 쓰시라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수익 창출도 안 되는데, 아직은 뭐 나중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머, 관용 안녕? 반가워. 네, 어쨌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치열하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느냐. 쉬는 시간에 그냥 게임 한 판 할 시간에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다. 쉬는 시간이 하루에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 쉬는 시간, 3교시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점심시간 빼자 일단. 5교시, 6교시, 7교시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 5교시까지만 해봅시다. 일단 벌써 50분이야. 그리고 점심, 저녁 시간까지 합치면은 50분씩 있다 쳐요. 그럼 난 벌써 한 1시간 반가량의 공부 시간이 보이는데, 1시간 반가량의 공부 시간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45분짜리 영상을 1.5배속하고 들을 테니까 하루만 투자해도 개념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루만 그 시간을 쪼개서. 등하교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은 시간들이 있고.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냥 놀기만 하고 이런 수많은 플랫폼에 있는 영상들을 보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부 시간을 아끼시고 굉장히 좀 치열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빠빠 3점짜리도 곧 올려드릴게요. 안녕.